자, 이 시간에는 내가 그냥 여러분한테 설계 그 이론만 딱 가르쳐 줘 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전단의 설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면 조금 더 뭐랄까? 좀 대학교 수업 같다 그럴까? 좀 좋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래. 자, 저 그림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하고 처음 만나갖고 한 이야기지. 자, 처음에는 돌의 역사였어. 돌의 역사. 그래서 돌로 큰 구조물을 만들려면 아치 모양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아치 모양으로 만들기 때문에 돌에 무슨 힘만 작용해? 압축력만 작용하는 거야. 전단능력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단에 문제가 없었어. 전단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쭉 발전해 오다가 1824년에 현대에서 쓰는 포틀랜드 시멘트가 발명이 되죠. 그래서 돌 대신에 콘크리트라는 돌을 썼어. 그랬어, 안 그랬어? 콘크리트라는 돌을 썼다 그랬잖아. 그래서 인류가 최초의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어도 그 생각이 전환이 완전히 안 돼가지고 자연의 돌 대신 콘크리트라는 돌을 썼기 때문에 여전히 모양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이때까지도 전단에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데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에 독일을 중심으로 왜 우리가 저걸 아치로 만들어? 직선부재로 만들자 이렇게 보러. 그러니 무슨 문제가 생겼어? 아, 콘크리트는 돌이라 압축에는 저항을 잘하지만 인장에 약해. 그러니까 어디다 철근을 넣어줘? 밑에 쪽에다 힘철근을 넣어준 거야. 예? 그리고 이제는 직선부재인 보가 되니까 휨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생겨? 전단도 생기는 거야. 우리 아까 첫 시간에 해봤잖아. 전단도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단의 설계의 이론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전단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1899년이에요. 이게 몇 년도? 1899년에 리터라는 할아버지가 철근 콘크리트 볼을 뭘로 유사하게 바꿨냐면은 요런 45도 트러스 모델로 바꾼 거야. 45도 트러스. 아까 균열이 어떻게 갔었어? 균열이 복부에서 45도로 가더라. 그래서 여러분 트러스 구조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지? 트러스 구조는 항상 뭐만 있어? 축방력만 있지. 인장이나 압축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 철근 콘크리트 볼을 이렇게 45도의 트러스 모양으로 변환해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야. 그걸로 변환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단 이론을 만들었어. 최초 거야.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해가지고 1902년인가 한 3년 후에 메르시라는 분이 더 훌륭한 이론을 또 만들었어. 스미어드 트러스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렇지만 역사는 첫 번째 사람만 기억하지. 내가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이쪽은 유럽에서 나온 이론들이야. 이쪽은 북미, 미국, 캐나다 아마 이쪽에서 나온 거야. 이쪽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라고 봐. 미국, 캐나다까지 해서. 이쪽은 유럽의 역사야. 그러니까 최초에 나온 이 이론은 유럽 거지? 그런데 요 이론으로, 그러니까 스트럽까지 있는 요 볼을 1900년대 초에서 1930년 그 즈음에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몽땅 실험을 해본 거야. 저 이론이 맞는가? 자, 내가 우스갯소리처럼 내 말이 틀린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를 학생들한테 매년 해주는데, 사람이 춥고 배고파야 머리를 써.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 머리 안 써.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뭐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 뭐 이렇게 일어났지만 예를 들어 세계 2차 대전에 승전국이 있지. 미국, 뭐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데 승전국이지. 그렇지만 진정한 승자는 미국밖에 없어. 왜냐하면 영국, 프랑스도 다 파괴됐잖아. 이기기는 했지만. 응? 그러니까 어디가 배불러? 미국은 배부르고 유럽은 가난한 거야. 그래서 돈도 없고 그 머리를 써야 되고, 그래서 대부분의 유럽의 이론들은, 유럽의 설계식들은 이론에 기초해 갖고 만들었어. 미국은 이제 그 틀린 말이지만 미국은 머리 쓰기 싫으니까 실험을 몽땅 해본 거야. 그런데 요렇게 철근 콘크리트 볼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몽땅 해봤어. 그 시카고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몽땅 해봤더니 그 몽땅 해본 실험을 여기다 표현한 거야. 선으로 표현했지만 그 실험해갖고 나온 결과를 막 찍어갖고 그놈을 연결한 거야. 그랬더니 여기 이 라인이 뭐냐면은 아까 말한 뭐야? 45도 트러스 이론으로 예측한 값이야. 요 45도 트러스 모델 갖고 예측한 값인데 실제 실험 값은 여기 찍히더라고 말이야. 여기. 그래서 이 라인을 이렇게 그렸지. 근데 typical test result라고 했잖아. 실험 결과야. 항상 여기 이 값이 돼야 되는데 이만큼 크네. 일정한 값이 크네 항상. 그지? 거의 똑같은 값이 크지? 아, 이만큼이 더 있구나. 45도 트러스 모델로 예측한 것보다 이만큼이 더 있구나.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저항하는 값이 바로 45도 트러스 모델로 예측한 전단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거 말고도 항상 일정하게 무슨 값이 있다?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 값이 있다. 그걸 알아낸 거야. 아, 그래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우리 어떻게 돼? 이제 우리 강도 설계법의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공칭 전단 강도지. 그래 안 그래? 공칭 전단 강도야. 단면이 주어지고 재료 강도가 주어지면 그 단면이 버틸 수 있는, 전단에 버틸 수 있는 능력이지. 그 공칭 전단 강도가 뭘로 이루어졌다? 콘크리트가 담당하는 강도하고 전단 철근이 담당하는 값으로 이루어졌구나. 그죠? 자,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할 기회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힘설계를 먼저 해. 이렇게 힘설계를 먼저 한다고? 그럼 전단 철근은 아직 없지. 그러면은 그때 공칭전단 강도는 뭐만 있겠어? VC만 있겠지. 아, 이 VC만으로도 버틸 수 있으면 전단 철근 필요 없겠네. 못 버티면 이제 뭐야? 전단 철근 넣어줘가지고요.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로 확보해가지고 개수 전단력보다 설계 전단 강도가 더 크게 해야겠지. 근데 무슨 말인지 다 알 거야. 자, 다시 이야기하면 여기 뭐야?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인데 이 값은 어떻게 찾아냈어? 이론적으로 45도 트러스 모델로 찾아냈지? 그래 안 그래? 이 값은 어떻게 찾아냈지? 실험 몽땅 해봐가지고 실험 몽땅 해봐가지고 여기 요 크기를 알아낸 거야. VC가 얼마인지.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경험식이라고 그래. 실험값으로부터 가져왔다고 그랬어. 자, 앞으로 설계 이론이 엄청 발전하는데, 예? 설계 이론이 엄청 발전해 간다고 이제 앞으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우리는 무슨 이론을 쓰고 있냐면 방금 내가 설명한 이 이론을 쓰고 있어. 우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는 방금 설명한 이 이론을 쓰고 있다고.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는 뭐 같고?
리터 할아버지가 제안한 45도 트러스 모델 이론 갖고 하고 있고,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당 강도는 실험을 몽땅 해봐가지고 실험 결과로부터 식을 만들었다고. 어떻게 만든지는 세 번째 시간에 이제 보여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우리가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제 역사를 한번 쭉 보자고. 그런데 1950 몇 년이나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의 비행기 경납 구조물이 정말 안전하게 지어놨다고 했는데 붕괴해버렸어. 붕괴. 큰 사고가 일어났어. 비행기 경납고, 비행기 이렇게 넣어놓는 경납고에서 이거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런 이론을 써갖고 했는데 전단 파괴해버렸다고. 그래서 이제 식이 더 생기겠지. 또 이런 것들은 무슨 문제가 있어? 이론적으로 식을 만든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료가 바뀌면 또 실험해갖고 식을 만들어야겠지. 그래서 식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고. 그 뒤로도. 요 VC에 해당되는 식들이 엄청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할 때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 고강도 콘크리트 쓰게 돼. 그러면 고강도 콘크리트에 맞는 식을 또 만들어야겠지. 그래 안 그래? 경량 콘크리트를 쓰게 돼. 그럼 경량 콘크리트도 맞는 거 써야겠지. 이런 식으로 식들이 수십 개가 생겨.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 ACI 코드랄지 이런 데도 식들이 뭐 50 몇 개 막 이렇게 있어. 근데 그렇게까지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조금 더 가르쳐 준 것만 알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험에 의해서 쭉 했다고 그래요. 그 뒤로 뭐 카니의 이빨 이론이니 쭈티라는 분의 통계 실험 결과를 막 통계 분석, 회귀 분석해가지고 식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이제 컴퓨터가 발전해가지고 유한요소 해석을 하니까 컴퓨터로 유한요소 해석하고 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점점 발전돼. 가장 획기적인 것은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중심으로 압축장 이론이라는 것이 제안이 돼요. 근데 이건 내가 이쪽은 북미 대륙의 캐나다 쪽이니까 북미 대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뭐 데니스 미첼이랄지 그 여기 제안한 사람들이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이야. 유럽에서 넘어간 교수들이야. 그러니까 이쪽에다 표현했지만 사실은 유럽에 기반을 둔 거겠지. 그래서 더 좋은 식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알 필요는 없어. 또 그것을 또 변형해갖고 모디파이드 압축장, 변형 압축장 이론이라 해가지고 제너럴 메소드라고 자기들이 이름 붙여가지고 이렇게 또 이런 식도 가장 진보된 설계법까지 만들어져요. 유럽은 어찌냐? 유럽은 항복성 이론이랄지 변각 트러스 모델이랄지, 요 각이 45도가 아니다 변한다. 변각 트러스 모델이랄지 소성 이론이랄지, 또는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보에 우리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곳에서 쓰는 스트로타임 모델이랄지 이런 것들이 쭉 발전이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막 발전됐지만, 우리가 지금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 쓰고 있는 건 뭐다? 최초에 나온 리터 할아버지의 45도 트러스 이론하고 실험 결과 갖고 쓰고 있다. 참고로 유럽은 이시 코드라고 유로 코드라고, 지금 현재 유로 코드는 무슨 이론 쓰고 있냐면은 변각 트러스 모델 쓰고 있어요. 변각 트러스 모델하고 이제 이게 D 영역, 그러니까 응력이 막 교란되는 영역에서는 스트로타임 모델 쓰고 있고, 미국의 아시토랄지 도로교시방사야 이런 것들은 여기 MCFT를 쓰고 있어요. 아까 말한 변형 압축장 이론. 그렇지만 ACI, 그러니까 미국 콘크리트 학회 기준이랄지 우리나라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은 이거 쓰고 있어요. 이거 쓰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도로교 설계 기준은 한계상태 설계법으로 쓰면서 유럽처럼 변각 트러스 모델 쓰고 있어. 그렇지만 그거 다 놔두고 우리는 뭐 쓰고 있다? 45도 트러스 모델하고 실험 결과를 가지고 쓰고 있다. 여기까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그러면 아까 1930년대에 유럽을 중심으로,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몽땅 실험을 했다 그랬지. 자, 몽땅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 볼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대칭 2점 하중으로 눌러서 실험했어. 요 볼을
대칭 이점화종으로 이렇게 눌러서 실험을 했다고. 왜 이렇게 실험을 하냐면은 이게 봐봐. 이렇게 대칭 이점화종으로 작용하게 되면 여기 반력 얼마야? 여기 반력하고 여기 반력이 PP겠지. 대칭이니까. 그래서 휨 모멘트는 여기 밑으로 그리면 더 쉽겠지만은 요 PP 사이에서는 일정한 값일 거고 여기는 이렇게 변하겠지. 전단력은 요 P 쭉 가다가 없어졌다가 또 P 이렇게 가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 구간은 전단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보의 이 구간에서는 그것도 크기가 일정한 휨 모멘트만 있지. 그래서 휨의 거동을 볼 수가 있네 여기서. 그래서 여기 구간을 순수 힘 구간이라 그래. 이렇게 순수 힘 구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구간은 휨하고 전단이 작용하는데 우리 단순화시킬 수 있게 전단이 항상 어째? 일정하지 전단력이. 그러니까 아주 이런 식으로 실험을 하면 효과적으로 분석이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는 전단 경관이라 그래. 이렇게 만들어서 실험했다고 다. 이 전단 경관은 앞으로 A라고 할 거야. 뭐라고? A. 여기 A 표현 됐지? 쉬어 스팬이라고 해. 그런데 포의 거동을 보면 요 전단 경관에 지배하더라 그 말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내가 첫 시간 말미에 저기 우리가 실험한 실험보를 보여줬는데 요 A 값이 커지면 보가 어떻게 돼? 길어지지. 그럼 뭐가 지배하겠어? 휨이 지배하겠지. 그죠? A 값이 짧아지면 전단이 지배하겠지. 그와 같이 보의 거동을 쉬어 스팬이 지배하더라. 지배하더라.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왜냐? 단면하고 같이 요 보의 높이하고도 같이 생각을 해야겠지.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봐봐. 보 길이는 똑같은데 보가 이렇게 생긴 보하고 보 높이가 이렇게 큰 보하고 두 개 길이는 같지만 이게 길어 이게 길어? 위에 게 길잖아. 길다고 봐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 값만 갖고는 이야기 못한다. 그래서 뭘로 이야기한다? A 나누기 U 높이 D, A 오버 D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A 오버 D가 이제 뭐냐? 전단 경관비라고 그래. 응? 전단, 정확히 말하면 이게 전단 경관이지? 전단 경관 대 유효 높이의 비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그냥 우리는 되게 전단 경관비라고 그래. 예? shear span depth ratio 영어로는 그러니까 전단 경관 대 높이의 비지. 유효 높이의 비. 즉 A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에 지배된다? A 오버 D라는 값에 의해서 지배된다. 자, 여러분 대답해봐. A 오버 D가 크다 그 말은 보가 뭐 어쩐다 그 말이야. 길다 그 말이지. 그래 안 그래? A 오버 D 크다 그러면 긴 거야. 요것은 뭐가 지배하겠어? 휨이 지배하겠지. 우리 첫 시간에 배운 휨 파괴해버리겠지. A 오버 D가 짧으면 보가 어째? 보가 짧지. 그러니까 뭐가 지배하겠어? 전단이 지배한다.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 자, 그 다음에 신기하게도 이 A 오버 D가 기하적인 비지. 요 길이하고 U 높이의 비니까 기하적인 비지. 그렇지만 이렇게 실험을 해놓고 보면 요 A 오버 D가 기하적인 비지만 뭘 뜻하고 있냐면은 봐봐. 요 한가운데에서의 모멘트라는 것은 여기 반력 곱하기 A 한 값이지. 자유물체도 또 그래야 돼? 요점에서의 모멘트는 얼마겠어? 요점에서 모멘트는 요 P 곱하기 거리잖아. 힘 모멘트는. 그러니까 요 P가 바로 V잖아, 전단력. 그러니까 V 곱하기 A네. 여기 요 사이에서는 힘 없으니까 일정하겠죠, 이렇게 힘 모멘트 순도가. 그래서 이 A 오버 D를 써보면 봐봐. 모멘트 나누기
휨 모멘트 나누기 전단력 해보면 이게 어떻게 돼? 이렇게 할까? A 오바 D를 써볼까? 요 A 오바 D는 뭐야? 여기 있네, 여기. A는 여기서 이걸 보면 휨 모멘트는 전단력 곱하기 전단 경관이잖아. 그러니까 A가 뭐야? V분의 M이지. 그래, 안 그래? V분의 M이지. 그러니까 이 A 값이라는 게 그냥 기하적인 길이지만 뭐와 뭐의 B야? 휨 모멘트와 전단력의 B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대칭 이점화적으로 실험을 했다고. 몽땅. 그런데 자, 봐봐. 실험을 몽땅 해서 봤어. 그래가지고 데이터를 찍어봤어. 그랬더니 요 X축은 뭐라고 써놨어요? X축은 A 오바 D지. 여기 봐. A 오바 D야, A 오바 D. A 오바 D. X축은.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보가 진다 그 말이야. 이쪽으로 갈수록. 긴보다 그 말이지. 이쪽으로 갈수록 짧은보다 그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여기 Y축을 모멘트 축이야. 그러면 아까 어떻게 실험했다고? 볼을 이렇게 실험해 본 거야. 대칭 이점화적으로. 그럼 실험을 몽땅 해봤더니 자, 파괴한 값을 찍어봤어. 파괴했을 때 모멘트 값을. 그 값이 바로 뭐겠어? 공칭 휨강도 파괴 값 때 파괴했을 때 모멘트 값을 찍어본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찍혔어. 이렇게 몽땅 실험했다 그랬지? 이렇게 찍힌 거야. 그래서 그걸 라인으로 표현하는 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여기 실험 결과야. 응? 여기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험 결과야. 무슨 말이야? 이거 봐봐봐. 여기는 이론, 학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여기를 6이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적이야. A 오바 D가 6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긴 보일 때는 A 오바 D가 6 이상이 될 때는 파괴를 언제 했냐면은 모멘트가 어디에 도달했냐요? 공칭 휨강도에 도달했지. 우리 지난 챕터에서 배운 이론적으로 구한 공칭 휨강도 도달하니까 이 보가 파괴를 했어. 맞다고 말이야. 맞아. 그런데 A 오바 D가 6 이하로 가버리면 요 휨 모멘트가 공칭 휨강도까지 못 갔지. 그러면 휨에 파괴 안 했단 소리네. 즉 전단에 파괴했다고 말이야. 휨까지 못 가고 전단에 파괴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낮은 단계로 요렇게 파괴했어. 이것보다 우리 쉬어밸리라고 그래. 쉬어밸리. 전단 계곡. 쉬어밸리. 요것도 뭐 어떤 경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밸리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가 얼마냐면 2.5야. 그래서 A 오바 D가 6 이하에서는 무슨 파괴해버리더라? 전단 파괴해버리더라. 6 이상 되면 휨 파괴하더라. 그리고 그 경향도 이렇게 쉬어밸리여가지고 2.5에서 6 사이에서는 좀 이따 배울 거야. 4인장 파괴. 2.5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전단 압축 파괴 아니면 전단 인장 파괴를 해. 파괴 양상이 좀 틀려. 그 다음에 1 이하로 가면 아주 짧은 보지. 그냥 이런 보지, 이런 보. 그러니까 여기는 베르누이 정리,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안 맞아. 깊은 보야, 깊은 보. 딥빔. 여기 딥이라고 써졌지? 여긴 아예 안 맞아. 그래서 이 딥빔일 때는 이제 다른 이론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동을 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A 오바 D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파괴 양상을 보이더라고 말이야. 하나하나 볼게. 그 카테고리를 하나하나 봐볼게. 여기서부터 쫓아가 보자고. 자, 아까 1보다 더 작아버리면 어쨌어? 딥빔이다 그랬지? 요런 딥빔이야. 아주 짧은 보야. 이럴 때는 이렇게 대칭 일정화중으로 이렇게 실험을 하면
바로 이게 짧기 때문에 이쪽 하중하고 이쪽 하중이 다이렉트로 압축이 작용한다고. 여기요. 스트럿이 이렇게 작용해. 스트럿이 생겨 이렇게 압축으로. 여기 빗금친 이게 쉽게 말해서 빗금친 이게 이렇게 압축되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압축되려고. 바로 짧으니까. 이렇게 압축되려면 균열이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하중점하고 지점 사이에 바로 이렇게 균열이 가버린다고. 뒷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이 안 돼. 우리가 아는 뭐야? 변형률은 중립축으로부터 거리에 비례한다. 이게 맞지가 않아.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에 변형률을 보면 어떻게 됐어? 중립축으로 거리에 비례해서 이렇게 직선 변화했지? 그런데 이렇게 짧은 보에 여기는 베르누이 정리가 적용이 안 되고 변형률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힘에서 배운 그 이론을 쓸 수가 없어. 그 베르누이 정리를. 그래서 우리나라도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에서 이런 D 영역에서는 뭘로 설계하냐면은 스트러타입 모델로 설계를 해. 그래서 내가 여기 채광본을 이렇게 보여줬지? 그지?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스트러타입 모델 설계 예제지. 그래가지고 내가 저걸 몇 년도에 썼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콘크리트 학회 전단분과 위원장을 할 때 전국에 있는 교수들을 모아가지고 스트러타입 모델이 새로운 학문이라 몰라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하면서 안 배웠어. 설계회사에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예제집을 만들었어. 그래서 배포를 한 거야. 그 보라고. 지금은 아마 후배 교수들이 또 전담 분과들이 막 나는 이제 은퇴해버렸지만 그 뒤로 후배들이 나와가지고 이게 계속해서 개정됐을 거야.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온 책은 이거야. 내가 위원장 할 때 예제집이. 이 예제집이 지금도 있을 거야. 계속 개정판으로 나와가지고 내 다음에 아마 성균관대 교수가 아마 위원장 하면서 또 개정하고 막 이렇게 그 뒤로는 모르겠어. 내가 은퇴해버려가지고. 그래서 이건 아주 다른 설계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업 시간에는 여기까지는 수업의 범위가 아니야.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야 하니까 1보다도 작은 경우지. 뒷빔은. 자, 아까 우리 1에서 2.5 구간은 여기지. 여기가 무슨 파괴한다 그랬어? 전단 압축 파괴 또는 전단 인장 파괴를 한다고 말이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돼. 자, 여러분 이제 균열이 어떻게 가냐? 대충 있지만 하면 요 균열이 이런 균열이 이제 설명되지. 이제 아까 배웠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꼬부러지지. 여기 지점하고 하중점 중간 정도에 휨 균열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꼬부러지다가 한쪽은 위로 올라가고 한쪽은 휨철근을 따라서 이렇게 균열들이 막 발생해. 그런데 이렇게 휨철근을 따라서 이쪽으로 가서 파괴해버리면 전단 인장 파괴가 됐다고 그래. 아니고 이 균열이 하중점으로 이렇게 날카롭게 올라가서 파괴를 해버리면 무슨 파괴라고 한다? 전단 압축 파괴라 그래. 그래서 에이오바디가 1에서 2.5 사이에서는 이렇게 파괴되든지 이렇게 파괴되든지. 지금 여기는 조금 애매하지. 지금 저런 보들은 다 스트롭이 없는 보야. 지금 실험한 것은 VC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기는 봐봐. 이렇게 오다가 여기 전단 균열이 생기고 이 경우는 압축점을 이렇게 쭉 위에서 갔나?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에이오바디가 이 구간에서는 전단 인장 파괴 아니면 전단 압축 파괴를 하더라. 또 어떤 구간이 있어서 전단 파괴가? 아이고 미안해요. 어디더라? 여기. (2.5에서 6) 사이가 있지. 여기는 2.5에서 6 사이에서는 4인장 파괴를 해요. 4인장 파괴. 수직인 균열이 먼저 발생한 후 4인장 균열이 경사 인장 균열이 생겨가지고 파괴에 이르더라.
그래서 파괴 양상이 조금 틀려. 그렇지만 아까 거나 이거나 다 무슨 파괴야? 전단 파괴야. 6 이상이 돼버리면 보가 길어지지. 그럼 어떻게 파괴하더라? 휨 파괴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요 수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휨 균열이 여기가 휨 모멘트가 대칭이 제일 클 테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연성 확보해 놨다 한다면은 철근이 항복하겠지. 철근이 항복하면서도 힘을 더 받으면서 올라가다가 요 압축 연단에서 극한 변형률에 도달해. 우리 0.0033에 도달해 갖고 여기가 압괴돼 버리지. 그럼 휨 파괴해 버려. 지금 여기 우리 강의실에 있는 이보 같은 경우지. 이해돼요? 여기 전단균열 안 생겼지? 휨 균열이 올라가고 여기 압괴되고 파괴된 게 보이죠? 됐어요? 이런 식으로 거동을 하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몽땅 실험한 보들의 대표적인 것들을 내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갖고 온 거야. 이렇게 대칭 이점 하중으로 스트롭 없는 보야. 대칭. 왜냐하면 스트롭이 없는 보의 전단 강도가 얼마인지 알아야 VC를 구할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9-1이라는 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몇? 어떤 거 볼까? 10-1 요놈 볼까? 여기 이 보의 이름이 요거야, 요거. 에어바디가 얼마짜리인가? 봐봐, 에어바디 얼마짜리야? 7짜리지? 예? 6 이상이네. 그러니까 봐봐, 어떻게 됐어? 균열을 다 이렇게 그려가면서 실험을 하는데, 여기가 대칭 2.5 이렇게 작용하잖아. 그런데 여기 휨 균열이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어떻게 됐어? 압괴된 게 보이죠? 그림이 흐리지만. 자, 여기 요거는 에어바디가 1짜리야. 아까 뒷빔이었지? 그러니까 요 하중점하고 지점을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요 균열에 의해서 파괴돼 버린 거 보여? 뒷빔. 이런 양상을 보이더라. 여기 2번은 1.5네. 아까 1에서 2.5 사이에서는 무슨 파괴한다 그랬어? 전단 압축 아니면 전단 인장 파괴한다 그랬지? 어떻게 파괴했어, 이 경우는? 전단 압축 파괴했지. 예? 명확하진 않지만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와갖고 4는 어떻게 돼? 2.5지? 경계지 마. 이렇게 해갖고 이 철근을 따라서 이렇게 균열이 가서 파괴하지요. 이렇게. 그죠? 이런 게 4인장 파괴야. 4인장 파괴는 휨 균열 다음에 경사 균열에 의해서 이렇게 파괴는. 이 파괴 양상들이 다 설명이 돼, 에어바디에 따라서.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전단 설계, 우리 콘크리트 구조 설계 기준으로 쓰고 있는 전단 설계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왔는지를 보여준 거야.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저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오지. 안 나오지만 그런 흐름을 알고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체화가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뭘 배울 것 같아?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전단 강도 VC는 얼마냐? 앞으로 그 값을 얼마로 쓸 것이냐? 그 다음에 VS는 전단 철근이 부담하는 전단 강도인데 그럼 우리가 45도 트러스 모델을 쓴다 그랬는데 그게 대체 뭐냐?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어요. 또 조금 쉴까?